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사실 큰 변함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안 좋은 소식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뭐 그런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날 다우 지수는 0.8%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3% 내렸고, 기술주들은 그나마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0.6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날 뭐 좋은 소식 없었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어제 자세하게 전해드렸으니까 오늘 또 전해드리면 36개 주에서 이제 입원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율이 늘어나는 게 가장 무서운 소식이죠.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이런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 그러니까 연휴 시즌에 다른 주로 여행 가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연휴 시즌이라고 하면은 11월 말 이제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사실 미국이 은근히 이런 진짜 그 쉬는 날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들 이제 집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가장 이런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미국은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지금 여러모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그 밖의 소식들은 여러분 부양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전문가들도 포기했고 이제 대선 후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증시 분석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제가 이 CNBC를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전략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알파벳 E, 세 가지 알파벳 E라고 했는데요. 과연 세 가지 어떤 알파벳 E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earning, 실적입니다. 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제목부터 보시면 Three E's dominate the markets this week. 세 가지 E가 시장을 이번 주에 장악할 것이다. 약간 쉬운데 맞추셨나요? 일단 첫 번째는 earning의 E, 실적이죠. 두 번째는 economy, 경제의 E. 세 번째는 election, 선거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인데 크레딧 스위스의 전략가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요. 먼저 지금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죠. S&P 500 기업들 중 170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렇게 큰 기업들이 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이코노미 경제와 관련해서는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2분기 반등 후에 경제 상황이 좀 더 어떤지 저희가 더 분명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또 finally, the event all investors are watching. 모든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이 행사가 뭘까요? 바로 미국의 대선이죠.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 보시면 일단 실적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이 크레딧 스위스의 조나탄 골럽이라는 전략가가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8에서 20%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대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It's just fantastic. 아주 판타스틱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략가가 예측을 하기를 이제 아마 요번 분기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예상을 17% 상회했을 것이다. 통상 3, 4% 이렇게 상회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17% 상회했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What's a bit surprising though, 약간 놀라운 것은 The market's not responding to these beats. 이렇게 시장이 상회를 해도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3분기 실적 좋아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죠. 자, 어제도 제가 이런 관련된 기사를 썼었어요. 요번 실적 시즌 이상하게 실적을 상회해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예상을 못 미치는 이런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가혹하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골럽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next quarter 다음 분기랑 그리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4분기 전망이 지금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보시면 이제 캐터필러가 오늘 아침에 실적을 공개했거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forward guidance, 그러니까 전망을 제시를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기업들이 예전에는 항상 제시했던 연간 전망 이런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실적 개선에도 증시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될 게 바로 경제죠. 3분기 GDP 숫자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31%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략가가 하는 말이 31%의 성장이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2분기에 떨어진 거를 다 만회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숫자만 보고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죠. The spikes in COVID cases across the country. 미국 전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시장과 이제 경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바로 일렉션이죠. 진짜 이제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골럽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사실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추가적인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누가 되던 간에 중요한 것은 부양책이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추측해 봤을 때 이제 1월까지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1월까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1월까지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부양책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는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 우울한 그런 전망인데요. 올해 연말 목표치를 3,2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너무 낮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말까지 이 정도 내리는 거 지금 5%에서 6% 내리는 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지만 어쨌든 3,200포인트 연말 이 포인트가 불가능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부진한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시장에 또 관심이 주목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이제 조정 주당 순이익 1.1달러 82센트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1달러 54센트 상회했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371억 달러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매출이 이제 연간 기준 12%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살짝 살펴봤고요. 네, 오늘 그러면 이 밖의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또 지표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증시를 끌어올리지 못했고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100.9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102를 하회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또 이날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올랐고요. 예를 들면 아마존. 요즘에 아마존으로 쇼핑하는 사람 정말 많죠. 2.47% 그리고 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게 바로 줌이죠. 4.09% 올랐고요. 또 기술주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애플 1.35%, 테슬라 1.0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방금 실적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1.5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이제 또 여행과 여가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델타 3.85% 내렸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4.83% 내렸고요. 항공주들 정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적으로 이날 이런 부진한 장르 속에서도 20% 넘게 급등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할리 데이비슨 호실적에 급등했고요. 또 이날 화이자가 이제 코로나 백신 마지막 단계 임상시험 거의 완료됐다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1.46% 하락을 했네요. 이제 투자자들도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소식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를 시험을 중단한다는 그런 악재도 있었는데 이제 2020년 순이익 가이던스까지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 급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캐터필러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가이던스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분기 실적 부진하면서 3.16% 내렸고요. 또 이날 이제 AMD가 경쟁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이 소식이 전반적인 기술주에도 좀 호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AMD는 오히려 4.07% 하락하고 그리고 자일링스는 8%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번 주 이런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요. 바이탈 놀리지의 아담 크리스토플리 파운더 창립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성장과 모멘텀주들은 having a solid sessions 견고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s investors grow a bit more somber.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이 거시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 기술주가 상승한 것에서 나왔겠지만 이런 모멘텀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제 멘트를 또 하나 살펴보시면 이제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브라이언 프라이스라는 분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네, 여기 보시면 The biggest risk appears to be the threat of a contested election. 자, 여러분 contested elec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좀 나올 텐데요.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쟁 선거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결과가 깔끔하게 승복되는 게 아니라 막 논란이 되는 그런 선거 있죠. 이런 거를 컨테스트 일렉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화요일 밤 이후에도 선거 결과를 모르는 것. 지금 옛날에도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런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다가 요즘에 또 다시 이제 여론조사 좀 격차가 타이트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경쟁 선거가 시장에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선거를 앞두고 몇몇 투자자들은 이제 해징 그 위험 분산 포지션을 미리 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뭐 오늘도 좋은 소식이 없었지만 이번 주에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른 소식을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